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 이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석이 틀린 게 아닌데, 어쩌면 분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결국 다 잃어본 사람. 저도 그랬습니다. 잃고 나서야 왜 잃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2017년 말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이 구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 2달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 비트코인을 사봤는데요.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불러서 나 이걸로 월급 2달치 벌었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동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말은 정말 어디서든 코인 이야기가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코인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였죠. 커뮤니티마다 수익 인증이 넘쳐났고, 뉴스에서는 연일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첫 투자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모아뒀던 돈의 절반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 800만 원은 한 달도 안 돼서 170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던 거죠. 1700만 원이 찍혔을 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팔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 지금 파는 사람은 5년 뒤에 반드시 후회한다. 그런 말들이 매일매일 올라왔었고,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확신을 계속 채워나갔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서 2,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2,300만 원이 됐을 때도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걸 경험하면 어느 순간부터 멈추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 감각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2018년 1월이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이 봉을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2,300만 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하락이 잠깐의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봐온 사람이 내려가는 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때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떠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물려도 롱에 물려라.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800만 원이 됐을 때 버텼습니다. 1,200만 원이 됐을 때도 버텼습니다. 800만 원이 됐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내려갈수록 더 싸게 사는 거고 올라오면 더 빨리 회복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초에 비트코인이 잠깐 반등했을 때 저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제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려갔죠. 그때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차트를 볼 줄 몰랐습니다. 지지가 어디 있는지,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올라갈 거라는 믿음만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이후의 모든 판단을 대신했습니다. 2018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은 70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 평단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고 회복되려면 2배 이상 올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배였습니다. 레버리지 2배면 가격이 절반만 올라도 본전이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가격은 잠깐 반등했습니다. 750만 원에서 87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다시 꺾였습니다. 550만 원. 그때 제 머릿속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2배로는 부족하다. 3배를 써야 더 빠르게 회복된다. 그래서 3배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22MA에 막혀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려는 힘보다 눌리는 힘이 훨씬 강한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등이 나올 때마다 희망을 받고 다시 꺾일 때마다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올릴수록 청산가는 점점 현재 가격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인식했지만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8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금이 추가 납입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2,200만 원이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330만 원 아래로 내려가던 날 아침에 알림이 왔습니다. 청산 알림이었는데요.
2200만 원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보냈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주변에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왜 레버리지까지 써가면서 버텼는지 그걸 설명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버텼을까? 왜 내려갈 때마다 더 넣었을까? 왜 레버리지를 올렸을까? 그리고 그 물음들이 결국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차트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청산당한 뒤로 저는 차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도 유튜브 영상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를 것 같은 코인, 지금 들어갈 자리 이런 것들만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세는 어떤 구조로 형성되는지, 지지와 저항이 왜 그 자리에 생기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차트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뭔지 알아도 그게 지금 차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직접 과거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차트부터 2018년 하락장까지 구간별로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추가 매수를 결정했던 자리마다 이미 하락 구조가 완성돼 있었다는 걸,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이 매번 저항 구간에 걸려서 막혔다는 걸, 그리고 제가 희망을 봤던 그 반등들이 사실은 하락 추세 안에서의 짧은 되돌림에 불과했다는 걸, 그 구조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트는 감정을 기록하는 곳이구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자리, 매수세가 버티는 자리, 겁을 먹은 사람들이 던지는 자리, 기다리던 사람들이 받아가는 자리, 그 흔적들이 전부 캔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차트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우세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차트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2200만 원이었던 거죠. 이 채널은 방향을 맞추는 채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지금 롱입니다. 아니면은 숏 잡으세요.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청산당한 이유가 분석을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으면 분석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분석의 정확도가 아닙니다.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준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밀려서 그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차트의 구조를 어떻게 읽는지, 왜 특정 자리가 중요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수익이 나는 날도 보여드리겠지만 틀리는 날도 피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채널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장 흐름에 맞춰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 롱과 숏 각각의 핵심 조건,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기준 중심으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수익 인증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숏에서 수익이 나온 날도 있었고 리플 롱 포지션에서 높은 수익률이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좋은 날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판단한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분석이 맞는 날도 틀리는 날도 그 과정 전체가 기록으로 쌓이는 공간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 링크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시간을 겪어보신 분들일 겁니다. 아니면 그 시간을 겪기 전에 뭔가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방향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도 버텨야 할 때가 있고, 내려갈 것 같아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배우는데 2,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